이번에는 수출입해서 회계와 세무 관리를 볼 겁니다. 네. 이해는 항상 들어가고요. 근데 수출하고 수입이 다르죠. 그냥 다르죠. 네. 수출의 이해를 볼 거고 수입의 이해를 볼 거고. 근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수출 수입을 다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출업만 있는 데들이 있고 뭐 수입만 하는 데들도 있고, 근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있는 데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각각 있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는 것부터 거래처 원장 확인까지, 거래처 원장 확인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 결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 아니면 수출을 할 때, 결산을 할 때, 이런 회사들은 좀 더, 저는 언제 했었냐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왜냐면 정산서를 다 맞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 정산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수입 정산서가 부가세 신고할 때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두 번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거래처 원장까지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근데 대금 나간 것까지는 못 맞추겠죠. 왜냐면 통장은 나중에 할 거니까. 근데 대신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야 될 뭐 이제 수입이니까 대변 금액을 어느 정도 맞췄어요. 수입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이나 뭐 미지급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니까 대변 금액 맞춰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확인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외화 통장을 이제 무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화로 지급을 할 때도 있지만 외화로 지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화 통장도 나중에 입력을 통장 업로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화폐성 외화자산 등의 평가, 이거는 기말에 하는 건데 세무조정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될 거예요. 개정 과목은 외화 환산 손실하고 외화 환산 이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끝낼 거예요. 이 수업의 이해인데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원화로 기장을 하죠. 지금 원화로 기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외화가 있어요. 아니면 보유 목적, 투자 목적으로 외화를 보유하기도 하지만, 그런 회사는 뭐 둘째 치고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는 데들은 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나오는 거는 US 달러 가지고 했는데 외화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겠죠. 뭐 일본하고 무역하는 데들은 엔화가 있을 거고, 유럽하고 하는 데들은 뭐 유로화가 있을 거고. 근데 엔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위엔화도 있고 또 뭐 US 달러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통화가 뭐 4개, 5개 이상 되면 그것도 나중에 따로 결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화의 입금과 지급이 외화의 입금과 지급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외화 역시 통화죠, 돈이죠. 그래서 회사의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을 사왔으면 그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남아있을 건데 이 외상 매입금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계정 과목이 나올 게 외화 외상 매출금하고 외화 외상 매입금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외화라는 거를 구분 지어줘서 한 거는 국내 사업자랑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국외 사업자랑 거래를 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재무제표상에 좀 구분을 해주면 우리 회사가 외화가 얼마가 남아있네 라는 거를 재무 상태표를 보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구분해서 이제 넣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둘 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이 가로 쳐가지고 외화를 표시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은 매출이잖아요.
매출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면세사업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 아니면 겸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 매출에 대해서는 확정을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만이 이제 매출 확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출이 있는 회사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해주지 않으면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없지만 가산세를 그래서 어디다 매길 거냐.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를 매기는 부분이 있죠.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정기신고할 때는 이 가산세 또 반영을 하지 않겠죠. 나중에 결산을 보다 보면 영세율 매출 누락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산세를 이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외화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환율을 장부에 적용해서 기장을 해야 돼요. 네. 회사마다 자기의 주거래 은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래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들이 각자 환율을 표시를 해줘요. 그날. 그때 환율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은행마다 환율이 또 달라요. 그래서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동일하게. 외화는 예를 들어서 100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은행은 1,100원에 표시하고 어떤 은행은 1,101원에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회사마다 다르게 해버리면 같은 100불인데도 표시되는 원화의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환율이 좀 이따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준환율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외화는 직접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거래한 환율이 없으면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100불이 있었어요. 100불을 샀어요. 100불을 1,100원에 샀어. 근데 기준환율은 1,0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실제 산 돈은 1,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 환율이 있으면 그 거래 환율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기존에 외화 100불을 갖고 있었는데 외상매입금으로 100불을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원화로 환전해서 지급을 한 게 아니죠. 갖고 있던 외화를 가지고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상에 100불이 있었는데 100불을 지급한 분괴를 해줘야 돼요. 그때 환율을 뭘로 할 거냐. 그때는 이제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 환율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적용 환율 직접 원화로 환전하여 거래한 환율이 없으면 기준 환율로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화와 미국 달러 간의 매매 환율만을 기준 환율로 정하는데 기준 환율 조회는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주소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이제 홈페이지 즐겨찾기를 해 놓으세요. 업무용 사이트니까 즐겨찾기를 꼭 해 놓으시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환율 조회 있죠. 환율 조회 눌러서 기간별 매매 기준율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여기에 통화 선택하면은 각국의 그 통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꼭 해줘야 돼요. 수출 수입에 대해서 제가 이 수업을 넣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고, 저도 수출업을 처음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딱 받아서 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고서를 보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처음 하는 거니까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게 이제 수출 수입에
수입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내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환율의 적용 시점, 외상 매출분과 외상 매입금의 적용과 반제 시점, 외환차손익의 반영 시점, 그리고 수출을 했는데 수출은 매출을 확정시켜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영세율 과세표준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용을 할 때 관련 서류 또 그리고 수입을 할 때 관련 서류 수치와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거는 이제 무역업인데 수출업과 수입업이 다 들어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수출업만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알면 안 되고요. 내가 언제든 수입업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수입업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수출과 수입은 이제 국외사업자랑 하는 거라 이제 좀 그럴 수 있는데 언제든지 수출하는 회사들이 수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알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수출 수입에 대한 이해와 부가가치세 신고의 연계 장부를 만들어내기까지 외화가 있을 때 결산 시점 반영해야 하는 회계 처리와 결산 후 세무조정 서식을 봐야 하는 사항까지 짚어볼 겁니다.